안녕하세요. 비만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비발의 MC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비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최유림 영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의 최경 영양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화끈한 매운맛과 이국적인 향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다 좋아하는 마라탕이 주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라탕이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마라탕은 중국의 스촨성 지역의 전통 요리라고 합니다. 향신료인 마라와 하자오가 들어가서 얼얼한 맛과 그 다음에 혀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아주 특징인데요. 이 음식에는 당면, 숙주, 두부, 고기,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운맛만 뺀다면 아주 영양소는 골고루 갖춘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마라탕에는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영양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마라탕은 특히 매운맛이 특징이잖아요. 이 매운맛 괜찮을까요? 가끔 이 매운 걸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마라탕의 특징은 이제 맵고 강한 자극적인 맛인데요. 매운맛과 강한 향신료를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입안, 식도, 위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염,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성 장애가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마라탕의 이 매운 음식을 더군다나 뜨겁게 먹는다면 위장 점막의 손상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좋지 않은데요. 이런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땀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마르고 맵다 보니까 술이나 단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로 인한 섭취 칼로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체지방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사실 마라탕 자체로 놓고 봐도 이 마라탕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마라탕은 사실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마라탕에 사용되는 재료들 중 여러 가지 면류나 소스 같은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늘어 한 끼에 약 1500칼로리 정도를 한 번에 먹게 되는 셈인데요. 게다가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국물에 소스까지 먹게 된다면 약 2000mg 정도로 하루 충분 섭취량을 넘는 수준으로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이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체중을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매운 거를 먹으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마라탕도 매운맛이니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매운맛 성분이 캡사이신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에서 캡사이신이 흡수될 때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내 몸 안에 체온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근육이나 간에 있던 지방과 글라이코겐이 분해되니까 어떻게 보면 매운맛을 먹으니까 체중 감소도 되고 지분 분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운맛 소스들은 맛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당분이라든지 전분 그 다음에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 조절의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습관적으로 자주 먹다 보면은 과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마라탕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밥이나 음료랑 함께 먹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위장 점막에 손상을 주거나 입맛이 좋아져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마라탕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몇 가지 터치를 하셔서 드시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요. 터치, 어떤 터치가 필요할까요? 우선 첫째는
매운맛의 강도를 좀 줄여주시는 겁니다. 자극적이지 않게 매운맛의 강도를 좀 줄여주시고, 두 번째는 뭐 숙주나 양파, 콩나물, 배추 같은 채소들은 더 많이 드시고 대신 뭐 당면이나 면사리 같은 거는 좀 줄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익은 재료들을 살짝 접시에 덜어서 식힌 후에 드시면 좀 더 자극이 적을 것 같고 건더기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스나 국물을 많이 드신다면 그 안에 향신료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술이나 단 음료수 같이 드시게 되는데 그런 것을 물로 대체한다면 아마도 수분도 보충하시고 열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운맛은 줄이고 채소의 양은 늘리고 식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또 술은 멀리하고 음료도 적게 마시면서 그 대신 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라탕이 먹고 싶을 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마라탕을 먹을 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요새는 학생들끼리도 마라탕을 먹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입맛과 기호를 형성하는 측면과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히 조절하면서 먹는 것이 좋겠지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라탕의 매운맛을 조절해서 드시지 않는다면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또 열량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걸 건데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주의사항에 유의하시면서 아주 가끔만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라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비만을 초래하는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하시고 마라탕 건강하게 조금씩 또는 가끔씩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알려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발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많이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